안녕하세요. 멀티모달을 활용한 유사도 기반 국내 관광 정보 검색 시스템 프로젝트를 발표할 아삭주기조의 한은경입니다. 발표 순서는 프로젝트 소개와 텍스트 임베딩, 이미지 임베딩을 제가, 조인트 임베딩, 프로젝트 시연은 제암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SK CNC 박변선 멘토님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조는 다음과 같이 역할 분담을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함께 데이터 탐색 및 분석을 진행한 후 텍스트 모델링과 이미지 모델링, 조인트 임베딩으로 나눠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멀티모달이란 다양함을 의미하는 멀티와 데이터의 종류를 의미하는 모달리티가 만나 텍스트와 이미지 같이 서로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로의 관계성을 학습 및 처리하는 모델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은 가끔 SNS를 볼 때 사진 속 관광지가 어딘지 혹은 국내에도 비슷한 관광지가 있을지 궁금했던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기존 여행 정보 서비스는 텍스트 기반 검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조는 텍스트와 이미지 모두 입력 값으로 줄 수 있는 양방향 검색 시스템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국내 관광 데이터를 학습을 통해 학습되지 않은 해외 관광지와 유사도가 높은 국내 관광지를 추천해주며 검색에 편의성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대다수의 기존 시스템은 텍스트를 입력 값으로 받고 텍스트의 임베딩 값을 구해 유사한 텍스트로 검색 결과를 출력해 주지만 저희 조의 관광지 검색 시스템은 멀티모달을 활용하여 텍스트와 이미지 데이터를 함께 학습하여 데이터 맥락에 기반한 검색 결과를 제공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정보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미지 16,986장과 이미지에 대한 텍스트 정보가 담겨있는 CSV 파일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의 데이터의 카테고리는 불균형이 심했습니다. 불균형한 데이터는 특정 클래스에 편향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카테고리를 재조합, 재분류하여 CAT라는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 개발 환경은 앞과 같습니다. 텍스트와 이미지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치화시키는 임베딩 작업을 실행하였고 텍스트와 이미지 데이터를 텍스트 임베딩 모델링, 이미지 임베딩 모델링을 통해 임베딩 값을 뽑아내고 임베딩 공간이 다른 두 데이터의 임베딩 값을 공동 임베딩 공간으로 투영할 수 있도록 조인트 임베딩을 진행하였습니다. 텍스트 임베딩 모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트백, 코버트, S버트 세 가지 모델로 텍스트 임베딩 모델 성능 비교를 하였습니다. 문장 전체에 대해 단어 K개씩 슬라이딩해 가며 단어 K개가 주어졌을 때 다음 단어를 맞추는 과정을 학습하는 문서 기반 임베딩 기법 알고리즘 도트백을 사용하여 이미지에 대한 텍스트를 하나의 벡터로 추론하였습니다. 도트백 학습정의 분류용어를 제거하고 형태소 분류기 중 로딩 시간이 제일 적게 걸리는 맥캅을 사용하여 전처리하였습니다. 버츠의 한 종류로 한국어 텍스트 처리 작업에 특화된 코버트에 CAT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파인 튜닝을 진행하여 학습하였습니다. 모델 성능을 확인 후 아웃풋의 형태를 분류가 아닌 임베딩 추출을 위해 마지막 분류층을 제거하여 모델을 재정의하였습니다. S버츠는 버츠의 문장 임베딩의 성능을 개선한 사전 학습 모델입니다. S버츠는 의미 검색 활용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전 학습된 모델을 비교해 본 결과 네 번째 모델을 선정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사도로 나온 텍스트 결과 자체가 수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에버리지 프리시전을 사용하여 유사도가 높은 결과값을 순위가 높은 순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정확도를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량적으로 평가했을 때 S버츠의 유사도가 높았고 정성적으로 평가했을 때도 유사도 스코어의 평균이 높고 실제 출력 결과를 확인했을 때 S버츠가 쿼리에 대한 유사도가 높아 S버츠를 최종 모델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미지 임베딩 모델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임베딩 모델은 하드코딩한 VGG19와 프리트레인된
댄스넷 201 모델,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파인 튜닝한 모델 중 CAT 카테고리 분류 성능이 높은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미지 모델링의 목적은 관광 데이터를 CAT 카테고리별로 분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 데이터만 학습한 VGG19 모델이 정확도가 더 높지 않을까 생각되어 하드코딩한 VGG19 모델로 학습해 보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하드코딩한 VGG19 모델이 1,400만 개 이상의 대규모 이미지 데이터인 이미지넷을 프리트레인한 VGG19 모델보다 정확도가 확연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하드코딩한 모델보단 프리트레인된 모델이 정확도가 더 높기 때문에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프리트레인된 모델 중 CAT 카테고리 분류 정확도가 높으면서 연산 속도가 빠른 댄스넷 201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댄스넷 임베딩 차원은 1920차원인데 저희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인 조인트 임베딩 모델을 만들기 위해선 최종 텍스트 임베딩 모델과 차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레이어를 수정하여 768차원으로 수정한 모델인 댄스넷 201 768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정확도를 확인해 본 결과 두 모델의 정확도 차이가 별로 없어 댄스넷 201 768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프리트레인된 댄스넷 201 768 모델의 정성적 유사도를 확인해 본 결과 인풋 이미지와 전혀 다른 카테고리의 이미지를 출력해내 프리트레인 모델로 유사한 이미지를 추출 시 검색 품질이 미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모델 성능을 높이기 위해 파인 튜닝을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 학습 과정 중 저희 데이터는 수가 적고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도 유사도가 떨어지는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그대로 사용했을 시 정확도가 낮고 가적합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데이터에 적합한 튜닝으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파인 튜닝을 진행하였습니다. 파인 튜닝을 위해 데이터 얼규멘테이션을 실행하여 배치 사이즈를 32로 준 결과 이미지가 32배 증가하였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드롭아웃을 진행하여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파인 튜닝 결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했을 때 인풋 이미지와 같은 카테고리의 이미지를 추출해내 품질 향상이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세 가지 학습 방법의 이미지 모델을 비교하여 진행하였고 유사 이미지 분류 정확도를 매우 높게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발표는 재함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삭주기 팀의 팀장인 신재함입니다. 제가 조인트 임베딩 파트부터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그동안 텍스트와 이미지 임베딩 과정을 거치면서 비정형 데이터를 벡터화하는 과정을 보셨는데요. 조인트 임베딩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이미지와 텍스트 벡터 값들의 분포가 다르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시는 박스플롯과 기술 통계량을 보셔도 텍스트 임베딩 벡터 값들과 이미지 임베딩 벡터 값들의 분포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인트 임베딩 과정을 통해서 두 벡터 분포를 하나의 공간에 위치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인트 임베딩을 활용하는 멀티모달 레프레젠테이션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 멀티모달 모델의 벡터 값을 하나의 형태로 결합하는 조인트 레프레젠테이션과 하나의 공간 안에서 관계성을 가지도록 각 벡터 값을 투영하는 코디네이티드 레프레젠테이션 방식이 있습니다. 두 유형은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인트 레프레젠테이션의 경우에는 결합된 벡터 값으로 이미지와 텍스트의 맥락을 함께 포함하며 학습하기 때문에 이미지와 텍스트를 따로 분리해서 활용하기도 어렵고 출연의 과정을 거치기도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디네이티드 레프레젠테이션의 경우에는 각 벡터 값들의 웨이트를 공유하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쌍을 이루고 있지 않아도 추론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샵 네트워크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텍스트와 이미지 벡터 값을 보존하면서 같은 맥락을 공유하는 형태로 학습이 가능한 코디네이티드 레프레젠테이션 방식을 선택하여 모델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샵 네트워크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데에도 두 가지의 로스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요. 각각 컨트레시브 로스와 트리플렛 로스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마진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며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퍼스티브 페어로 라벨링을 지정한 벡터 값들은 마진보다 더 가까워지도록, 네거티브 페어로 지정한 벡터 값들은 마진보다 더 멀어지도록 학습하며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다 사용하여서 모델을 비교하며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로스에 대한 차이점으로는
컨트래스티브 로스의 경우에는 벡터 값이 양방향으로 움직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어로 지정된 모든 벡터 값들이 새로운 벡터 공간에서 서로 움직이면서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형태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반면에 트리플렛 로스 같은 경우에는 앵커라는 새로운 기준점을 추가로 지정하여서 그 고정된 앵커에 포지티브 관계에 있는 값은 앵커에 더 가까워지게, 네거티브 관계에 벡터 있는 값은 더 멀어지게끔 한 방향으로 학습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포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페어를 어떻게 지정하였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이터에서 적용할 때에는 이제 이미지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의 동일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페어에 대해서 포지티브 페어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것 같이 같은 아이디를 가지고 있으면 이미지와 텍스트에 대한 벡터 값들을 포지티브 페어로 엮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외에도 같은 카테고리에 속할 경우에 페어를 지정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 전체 유사도가 1에 가까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여서 오직 ID 값으로만 페어를 설정하고 같은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ID 값으로만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데이터셋과 동일하게 포지티브 페어의 개수는 16,896개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네거티브 페어에 대한 설정입니다. 여기서는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 대해서 네거티브 페어를 설정하여서 이 값들이 서로 멀어지도록 설정하였습니다. 포지티브 페어와는 다르게 네거티브 페어의 수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정말 다양한데요. 이 경우에 데이터 수에 비해 많아질수록 전체 거리가 과도하게 멀어져 유사도를 검색했을 때 0이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그 과정에서 그 ID 값에 몇 개의 페어를 붙일지에 대한 밸런스를 조절하였고, 결과적으로 ID 한 개당 한 개의 페어만 지정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포지티브와 동일하게 16,896개의 페어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 네거티브 페어를 설정하면서 학습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각각의 로스에 적용을 해보았고, 각 네거티브 페어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또 성능 결과가 좀 달라져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트래스티브 로스의 방식의 경우에는 기존 데이터의 카테고리와 가지는 구성 비율과 동일하게 페어를 주었을 때, 즉 1번의 표에 보이시는 것 같이 기준과 비슷한 구성 비율을 가진 페어를 지정하였고, 트리플 로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랜덤을 주는 2번 방식을 활용할 때 더 좋은 성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조인트 모델 선정 단계에서 벡터 값 거리를 계산하는 코사인 유사도와 유클리디안 유사도를 바탕으로 정량적으로 비교를 하였고, 그 각각의 텍스트와 이미지 커리를 던져서 정성적인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정성적인 평가로는 두 로스 모두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보였으나 정량적으로 비교할 때 그 컨트래스티브 로스 방식에서 코사인 유사도와 유클리디안 유사도가 더 높은 값을 보여서 최종적으로 이 모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인베딩한 결과를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벡터 값은 전혀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나 오른쪽에 코사인 유사도, 유클리디안 거리, 유클리디안 유사도 측면에서 거리는 더 줄어들고 유사도는 증가하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TSNE를 활용하여 벡터 값의 분포를 시각화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조인트 인베딩 전에는 분포 형태마저 다르던 그 모습들이 인베딩 후에 비슷한 분포의 형태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결과를 겹쳐서 보아도 이전보다 전체적으로 일치하게끔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모델에 쿼리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결과들을 직접 확인한 결과입니다. 먼저 기존 데이터셋에 있는 내용을 텍스트 쿼리로 던져서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그 해수 역장과 관련된 내용에서 텍스트와 이미지와 관련된 유사도가 높은 결과들이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기존 데이터셋에 있는 이미지 쿼리를 던졌을 때도 카페와 관련되어 있는 텍스트와 이미지와 관련된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데이터 외에도 모델이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 또한 쿼리로 던져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텍스트 쿼리로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쿼리를 던졌을 때 그와 관련된 사진이나 텍스트가 유사도에 따라서 결과가 추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 있는 한 불상 사진을 가져와서 이미지 쿼리로 던져보았을 때도 국내에 있는 불상이나 혹은 사찰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해당 모델을 토대로 저희 결과를 스트림릿을 활용해서 웹페이지 형태로 만든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질의를 던질지 텍스트 혹은 이미지를 선택하여 검색 내용을
입력합니다. 저희가 이미지로는 파리에 있는 에펠탑을 집어넣었고 쿼리 텍스트로는 바다가 예쁜 해수욕장에 가고 싶다라는 텍스트 쿼리를 던졌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그와 유사한 상위 5개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속한 카테고리와 유사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검색한 결과에 대해서 관광 선호 성향을 제시하는 간단한 아이디어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가진 11개의 데이터 카테고리에 대해서 각 여행, 성향, 유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가 나온 것을 토대로 역사적 관광지가 검색 결과로 많이 나오면 해당하는 유형을 보여주고 그 아래에 관련 추가 관광지를 제안하는 형식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스트림 시연 영상을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텍스트 쿼리를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이 유사도에 따라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여행 유형과 관련 관광지 또 이제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미지 쿼리도 동일하게 잘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의의와 한계 그리고 느낀 점입니다. 멀티모달을 활용하여 기존 검색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한 검색 결과를 로우 레벨 단계에서부터 모델링함으로써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경험을 겪었습니다. 다만 세부 카테고리에 대해서 커버하지 못했다는 점과 각각의 텍스트, 이미지, 조인트 임베딩에 대한 결과가 맞물려서 적용하여 설계한다는 점에서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완점 및 향후 계획입니다. 기존 데이터셋의 크기가 좀 작았던 점도 있어서 데이터를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나 아니면 텍스트, 이미지 모달리티 외에도 영상이라든지 지도 API 등의 추가 모달리티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각 텍스트와 이미지 모델에 대해서 더 좋은 성능을 개선하고 추가 튜닝 과정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인트 임베딩에 적용 가능한 다른 방법론들을 활용하여서 개선시키는 방식으로 향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프로젝트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사위원께서는 혹시 질문사항이나 아니면 피드백 의견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요즘 멀티모달을 활용한 AI적 모델이 좀 많이 트렌드가 되고 있어서 그 트렌드를 또 잘 맞춰서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발표 자료를 제가 4개 팀에 대해서 다 사전에 한번 쭉 훑어봤고 좀 궁금했던 부분을 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관광공사 쪽 데이터를 쓰셨는데 전처리나 뭐 EDA, 그러니까 전처리 과정이나 EDA 관련된 내용이 발표절에는 좀 거의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처리 과정을 진행할 때 그 임밸런싱 문제도 있었었고 그 이외에 다른 전처리들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제 텍스트나 이미지 관련된 모델을 쓰셨을 때 이제 3가지 모델을 뭐 덕투백이나 이런 여러 개 3가지를 쓰셨. 그 3가지 모델을 선택해서 실험한 이유가 뭐 별도로 있으신지, 아니면 여러 개 모델 중에 그나마 좀 3개를 픽해서 했는지 그거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전처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데이터셋이 좀 작았던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건드리면은 또 그와 관련된 학습에서도 그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돼서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이제 검색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였는데요. 이게 NLP에 대한 그 검색 텍스트 결과들도 단어 형태로나 뭐 구호 형태로나 아니면 문장 형태로에 대한 학습도 진행을 해야 돼서 불필요한 불용어 처리 정도만 하고 이제 전처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NLP 모델에서 저희가 그걸 선택한 이유는
이게 어떤 단위로서든 어떤 쿼리를 던져서든 결과가 나오는 방식을 선택을 해야 돼가지고 사전 학습된 모델이 분명하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저희가 만드는 방식으로 독투백이나 워드투백을 활용한 형식이 조금 더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 이게 NLP라는 게 비정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결과가 더 좋게 나올지는 모른다라고 멘토님께서 이제 피드백을 주셔서 그와 관련된 것들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였고 그 중에서 좀 3가지 정도만 먼저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네. 들리실까요? 네, 우선은 전체적인 내용은 되게 재밌게 흥미롭게 봤습니다. 많이 고생하셨을 거란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 자체 정의는 처음에 이제 첫 페이지로 설명을 주셨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모델을 씀으로써 전후에 대해서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노력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이제 중간에 이제 조인트 인베딩을 쓰는 과정에서 이제 시합 네트워크에 대한 방식을 쓰셨어요. 근데 시합 네트워크를 쓰는 과정에서 분명히 리스크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기법들을 쓰는 과정에서 고려했던 리스크들은 그리고 그런 리스크들을 어떤 형태로 검토를 하고 지나가셨는지들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그거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나요? 네, 첫 번째는 네. 이제 이 아이디어를 이제 아무래도 네네. 고객의 니즈를 해결한다 어떻게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할 때 네네. 이걸 도입했었을 때 전후 어떤 게 좋아지는 걸까를 이제 여러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정량적 형태로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래서 이걸 통해 어떤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에 대해서 전후의 평가라는 방식들은 어떤 형태로 검토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각각의 단계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그 이전에 텍스트 인베딩 모델이나 그 이미지 인베딩으로 처리된 모델에서도 그 나오는 성능이 그 기존보다 그 멀티모달을 활용했을 때보다 조금 덜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발표상에서는 장표상에서는 제일 좋은 결과들로만 좀 보여드린 부분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좀 덜 나왔던 부분들이 개선되어서 멀티모달에서 이미지에 대한 유사도도 고려하면서 같이 나왔다라는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이 돼가지고 까먹었는데. 굉장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네. 그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을 쓰셨어요. 네네. 기법 쓰는 과정에서 사실 그 기법이 분명히 사이드 이펙트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네. 특히나 이제 조인트 인베딩 쓰는 과정에서 이제 시합 네트워크를 쓰시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분명히 리스크가 분명히 있어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토하셨다고 하면은 어떤 부분들을 검토하셨는지를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인트 인베딩이라는 것 자체를 좀 저희 자체도 팀원들도 생소한 개념이었어가지고 그것을 학습하고 좀 적용하는 데에서 좀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 다른 모델이나 그 기법들에 대한 리스크를 다 고려하면서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 주제 내에서 그 텍스트 인베딩 값과 이미지 인베딩 값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택을 했던 거여서 관련 리스크까지는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질문 하나랑 이제 코멘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먼저 질문은 이 모델을 앞으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만들수록 내가 입력한 텍스트나 이미지에 대해서 좀 같은 이미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모델이 점점 정확해질수록 이제 한 가지 이미지만 나오거나 아니면 한 가지 텍스트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거를 좀 더 사람에 따라서나 아니면 다른 이미지에 따라서 좀 다양한 결과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인트 인베딩 단계에서 페어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그 안에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원래는 그 11개의 카테고리 외에도 더 세분화하여 카테고리를 주게 되면은 그와 관련된 그 결과 값들이 좀 차별점을 두면서 중복되지 않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이게 데이터셋이 좀 작아서 문제인지 아니면 페어 수를 너무 많이 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적으로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저희가 그 한계에 봉착을 해서 그 부분까지는 이제 진행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네요. 네. 또 하나는 그 이런 그 텍스트랑 이미지랑 결합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봤을 때 좀 잘 되는 방법을 하나 소개드리고 싶어서 네. 오픈 AI에서 개발된 이제 클립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 이제 텍스트랑 이미지를 쌍을 주고 이게 같은지 안 같은지 판단하는 이제 프리트레인 모델입니다. 혹시 이런 걸 사용하면 조금 더 모델이 좀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소개드리고 싶어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치성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S버트 관련하셔가지고 일단 네, 그 혹시 문자열의 유사도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내리고 계신가요? 문자열에 대한 정의라는 게 유사도 네. 문자열이 유사하다의 정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왜 모르겠습니다. 이런 네. 질문을 드렸냐면은 네네. 그 방금 예시로 들어준 뭐 패러글라이딩 하고 싶어, 뭐 하늘을 날고 싶어 이러면은 뭐 담양이라든지 다양한 곳에서의 어떤 패러글라이딩 토픽에 대한 것들이 뭐 날릴 수 있다에 대한 어떤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여기에 지명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깨질 것 같거든요. 특히 일반적인 유사도 그 문자열 유사도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제주도가 들어가 있으면은 무조건 유사하게 나온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뭐 의도 파악이라든지 그 지리에 대한 의도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보완되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S버트를 쓰셨을 때 이미 학습된 웨이트로 사용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럼 추가적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학습하는 방법은 취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네, 추가적인 데이터를 좀 구하고 싶었는데 이게 이미지와 텍스트에 대한 쌍이 같이 공존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찾는 과정에서 좀 시간을 할애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마땅한 데이터를 구하지 못해서 그리고 관광이라는 그 도메인을 또 공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한계가 있어서 진행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보완하시면은 좀 더 어떤 의도에 따른 유사도가 있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개선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네, 이것으로 첫 번째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